주주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은 두산중공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그런 장세인데 두산중공업은 또 오늘도 상승하나 했더니 어제도 상승하나 했더니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주주분들은 25,000원에 뭐 있나? 25,000원에 꿀 발라놨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정도로 지금 25,000원 중심을 두고 수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두산중공업의 수급과 주가 분석 전반적으로 진행을 해볼 테고요. 이제 주가가 가지 않는다면은 원전 산업의 모멘텀을 전반적으로 다시 또 체크를 해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사실 원전 관련주가 윤석열 관련주로 정책주로 움직였던 건 사실이니까요. 다른 후보들이 이제 또 원전 관련하여서 정책을 언급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제 원전 자체의 이제 모멘텀으로 저희가 이제 부각을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분석부터 이제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두산중공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이제 딱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렇게 어제 진짜 좀 기대감이 있었죠. 장초 이제 갭상승 하여가지고 이제 27,000원 뚫어주나 약간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 다시 또 25,000원을 돌아오면서 와 진짜 25,000원에 뭐 있나? 25,000원에 꿀 발라놨나? 막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은 생각들이 들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어제 오늘은 시장이 반등했던 시장 아닙니까? 뭐 지난 하락장에 좀 주가가 잘 버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하락장에 올랐다고 상승장에 내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크게 이제 우상향 차트인 거는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을 거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단기 가격 구간 이제 25,000원 구간 위로 올라서 주느냐 자리배김 해주느냐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25,000원 위에서는 안정적으로 놀아주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제 저점을 높여주는가 이러한 기준은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뭐 사실 지금 뭐 고가를 조금씩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패턴이 있죠. 이렇게 패턴,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진폭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죠. 이제 방향성이 나올 때 되지 않겠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삼각수렴 마무리 구간에 있다. 그리고 25,000원 구간대 중심으로 두는 이 구간대를 두고 이렇게 수렴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방향성, 매물 지지 잘 받아주고 있고 중요 수급선 잘 끌어줬고 이제 구름대까지 끌고 왔으니까 조금 더 기간을 둔다면 이제 구름대 지지까지 받아서 갈 건지 뭐 언제 갈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이제 수렴 마무리되었고 그림이 예쁘게 진폭 줄어들면서 이제 조정도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이제 또 최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점이 체크가 되는데 이렇게 같이 보자면은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보험, 투신, 연기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최근에 1, 2주 동안 이렇게 쌓이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누적으로 보았을 때 최근에 워낙 또 기간 매도 차익 실현이 또 있었던 터라서 지금 다시 쌓이고 있는 점이 이제 수렴 마무리 구간에서 이제 방향성이 곧 결정될 자리에서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이죠. 뭐 여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간 매도가 너무 강해서 이제 기간의 매도만 멈춰도 이제 주가가 조금 제자리를 찾지 않겠나 그러한 그림들도 있으니까요. 분명히 긍정적 포인트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은 요 정도 보시고 원전 산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워낙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가가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 30,000원까지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막 20,000원대에 안착하기까지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뭐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뭐 EU의 원전 정책 그리고 뭐 이집트 체코의 수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대선 정책 기대감도 있었고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여기 뭐 원전 해체 뭐 이런 시장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원전 산업이 이제 추가적인 워낙 바닥에서 올라왔다고는 하나 그래도 이제 미래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작용이 되어야지 우리 주가도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들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재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신규 프로젝트, 이후에 이제 그런 연구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먼저 보자면은, 제일 큰 게 바로 수주 기대감이죠. 안 그래도 이러한 중공업 관련주들은 수주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자금이 들어오고 매출액이 발생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집트와 체코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다바 프로젝트가 이제 올해 하반기 내에 구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이라크에서는 이제 원전 8기를 짓는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밝혔는데, 이거를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라크에서 원전 8기를 짓는다 했는데, 만약에 이 이라크 원전을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국내 원자력 산업을 완전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큰 규모다. 제가 너무 원전 산업을 뒤바꿀 수 있는 큰 규모들, 제가 좀 흥분해서 오타가 났는데, 그 정도로 큰 규모인 점이라는 거, 이제 이라크 원전이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일부라도 이렇게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부라도 굉장히 또 추가적인 업사이드 모멘텀 신고가 돌파, 이러한 모멘텀 저희가 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장중에 뉴스를 봤어요. 이라크 원전을 수주한대요. 아니면 혹시 참여를 한대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큰 재료라는 걸 모르면은, 그냥 수주를 했네. 근데 주가가 조금 오르네. 이 정도로 보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마감하고 보면, 얘 왜 상한가 갔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리 안다면은, 이라크 뉴스가 뜬다면, 이건 풀매수 각이 아닌가? 약간 이러한 각도를 재어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 쪽에서 이제 정책 방향성이 좀 중요한데, 지금 선진국 쪽에서는 약간 좀 엇갈리는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한다, 친환경 에너지를 한다 하는데, 지금 영국이랑 독일에서 조금 원자력에 부정적인 입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2차 인프라 정책, 그리고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국, 독일의 부정적 입장과 미국의 긍정적 스탠스 가운데 이제 연말로 갈수록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지 않겠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큰 그림에서 저희가 여기서 구체화하면서 방향성 계속 잡아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정보는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엇갈렸지만 미국이 그래도 저희가 전 친환경 에너지 강국은 유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건 미국 아니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 급등을 할 때 그 이면에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요. 미국에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다면 이제 우리에게 또 호의적인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원전 해체 부분도 사실 아직 그렇게 시장이 큰 상태는 아닙니다. 당장 실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지만, 이제 확장성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날지는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해체 쪽에서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냐는 사실 2023년입니다. 아직 조금 멀었죠. 우리나라는 내년이라 하더라도 조금 멀게 느끼니까요. 모레라고 해도 좀 멀게 느끼고, 내일이라고 해야지 정말 이렇게 약간 느끼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이라는 점 정도 보고,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라던가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때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또 오늘도 전반적으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였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 이런 에너지 주들이 또 강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같이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뭐 원전 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새로운 산업이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입니다. 이제 없던 게 추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수주 가능한 원자력 프로젝트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표가 좀 크네요. 조금 글씨가 잘리는데, 이 메리츠 증권 자료입니다. 이제 또 한국에 이제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원전 프로젝트를 정리한 내용인데, 수주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 올해 하반기에 이제 이집트, 이제 높은 상태죠. 상이고요. 이제 체코, 이걸로 이제 또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또 강하게 또 움직였었는데 또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은 뭐 미국과 개별적으로 입찰 예정이다라고 하고, 체코는 이제 2040년까지 이제 58%까지 확대 계획. 요 정도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 폴란드는 뭐 가능성이 낮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반전이 있을지 계속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원전 산업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원전 관련주들 산업을 이제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강한 모멘텀이 바로 이라크입니다. 8기를 건설 예정인데 이제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심각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규모만 보더라도 44조 원이에요. 제가 왜 원전 산업을 왜 뒤흔들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감이 오시죠? 여기서 뭐 우리가 전적으로 다 맞지는 않더라도 이제 뭐 일부 참여, 협력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이제 또 우리나라 원전 업계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외에 뭐 불가리아, 영국 이런 거 있지만 영국에선 최근 좀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스탠스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감안하여서 보고, 지금 좀 가능성이 높은 거는 가까이에 이제 이집트의 2021년 하반기가 이어 있고, 이제 2023년까지 체코, 그렇게 떠들더니 2023년입니다. 이제 이라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라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약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라크 관련 이슈가 떠가지고 관련주들이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떡상을 했을 때 저를 이제 다시 기억을 해주는 거죠. 주주사랑이 이라크 굉장히 큰 재료라 했는데 정말 떴네. 약간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긍정적이지만 뭐 유럽에서는 조금 그렇게 좀 좋은 의견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연내 이제 결론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올해에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면 되겠고, 뭐 미국에서는 최근에 뭐 초당적 1차 인프라 법안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이제 또 인프라 법안 논의가 다시 또 최근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2차 인프라 법안의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저희가 좀 주시를 해볼 수가 있겠고, 원자력 쪽은 이제 좀 이해관계자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이제 좀 공통적으로 엮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발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냐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세제 혜택 등 여러 가지 뭐 지원 방안들이 있을 테고요. 그 보면은 우리나라 뭐 대표 원자력 관련주 하면은 두산중공업 당연히 뭐 최근은 지지부진했지만 5월에 강하게 상승했던 MVP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전기술, 한전 KPS 등이 있겠고, 수주가 이제 발전소 1기당 이제 한전기술은 2,500억 원에서 이제 3,000억 원, 두산중공업은 이제 1조에서 1.5조 원 정도의 수주가 발생이 되는 걸로 저희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설을 시작하고 제작 기간에 걸쳐서 이제 진행률 기준으로 이제 매출을 인식할 거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영이 되는 추이도 계속 추적을 해서 가야 됩니다. 저희 주식은 무조건 대응입니다. 뭐 이렇게 간다 100%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추적을 해서 보아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요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원전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주 예정인 그런 주요 이벤트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았고,
정책 방향성, 선진국들의 정책 스탠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해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냐 이 정도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 대선 정책 기대감은 사실 지금은 뭐 윤석열 관련주로 조금 움직인 다음에 딱히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뭐 딱히 그런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또 언급이 되면은 좋겠다는 점. 그리고 뭐 최근에 큰 재료는 아니지만 뭐 북한에도 뭐 소형 원자료를 지원을 한다 뭐 약간 이러한 스탠스도 있었죠. 요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로 한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이라크 원전 8기를 짓는데 여기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로 우리 꼭 잊지 말고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이제 두산중공업 주가 분석, 그리고 대응 방향성, 그리고 이제 원전 산업 전반적인 정리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주주사랑 구독자분들 기다리시는 추천주 시간이죠. 다스코가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다스코 오늘 장중에 얼마 올랐죠? 오늘 1.6% 올라서 이제 수익권이, 매수가 대비 수익권이 10%가 넘어가는 그런 상승 계속 이어가고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제 마감은 이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 어제 추천주 KL넷은 이제 매수가 터치 후에 이제 꼬리 말아 올려주면서 이제 약수익권 1% 정도 나오시는 구간인데, 이제 매수해서 이제 수익권 챙겨 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 수익권 지금 확보된 상태고, 참여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5,000원 구간대에 이렇게 대응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직 매수가가 안 온 종목 아타마 사이언스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분할 매수는 이제 23,000원 아래 구간 22,900원에서 22,500원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 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콘텐츠 특성상 이제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렇게 거래량 강하게 발생된 강한 가격대에서 걸렸다 아래 꼬리 뽑아주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KL넷 이후로 또 추가 추천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신규 추천주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규 추천주 진행드리고 있죠. 오늘 신규 추천주는 진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또 강세가 연일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규 상장주는 항상 상장일 기준으로 이제 시가, 종가, 이 유의미한 가격대에 이용을 하여서 저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래량 동반되면서 상장일 시가 뚫어준 다음에 다음날 연이어서 시세가 나왔죠. 이제 눌림목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저희는 조금 더 보수적인 구간 노려볼 예정입니다. 17,000원 구간대, 이제 최근 유의미하게 거래량이 발생한 이 구간대에서 이제 지지력을 노려가지고 이제 비추세 매매, 눌림목 매매 저희가 또 노려볼 예정이고요. 17,000원대에서 17,500원 구간 이제 분할 매수 접근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눌림목에서 이제 아래 꼬리 뽑고 이제 반등해주는 그런 구간 보고 있고, 지금 업사이드가 굉장히 좀 괜찮게 나오는 그런 가격대죠, 지금. 이렇게 2만원 구간대까지 보더라도 이제 10% 정도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저희가 노려보고 있고, 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로 시세가 연이어서 나왔는데, 사실 뭐 상장 이후에 크게 바닥을 골로 파지도 않고 이중 바닥 만들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반려동물이라던가 식품 쪽에서 이제 진단키트 시스템을 만들고, 식품 쪽에서는 렌탈 산업도 진행을 한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이 얼마나 성장성이 있고 그런지는 저희가 계속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겠지만, 기술적으로 조금 더 이제 탄력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라도, 이 구간 오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5%, 3%라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2만원 다시 테스트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8월 초까지는 그래도 재확산세가 계속 4차 대유행이 지속된다 하니까요.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오늘 뭐 시장이 다시 이제 고개를 들어가지고 정고점을 다시 테스트하러 갈 수 있다. 약간 이러한 뉘앙스를 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성장주들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정보 참고하셔서 이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주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